자, 여러분 사주는 그렇습니다. 이밀조가 하왕절에 5월에 생하여 1점의 구도가 없으니 양간이지만은 할 수 없이 화로 종제하여 종제격이 이뤘다. 목화토운이 지나고 금수운은 불길하다. 대운 목화운에 부여있으나 자운에는 왕신이 그걸 받음으로 세신이 왕신을 충하면은 왕신이 바란다 했으니 이때 패망하게 된 한 여인의 사주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인의 되는데요. 이 자운에 요 운은 그래도 이 좋았다. 그런 한 명이 되겠는데, 자, 인수가 여러분요. 인수가 5월에 나가지고 이렇게 화국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무토는 상당히 설계하는, 배화에서 설계하는 자기의 이제 생아자인데, 자기를 극해오는 인수나 개수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좋다. 그래서 목화, 토운이 좋다. 그런 한 명이죠. 목운도 좋고, 목운은 목상화니까 좋고, 화운 역시 좋고, 토운은 자기의 그 화에서 볼 때 관성이 수니까 그 수를 막아주는 그러한 그 기를 가지기 때문에 토가 역시 좋다. 예,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묘지는 이거 뭐 다 말하기 좋죠. 그러면은 좋는데, 여기에서 개수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화하니까 그나마 같은 수이라도 괜찮고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 자운은 잘 길이 없죠. 자운은 이렇게 왕신을 충하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이 약한 신이 이 왕한 세력을 충하고 오니까 이 왕신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그건 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세신이 왕신을 충하면은 왕신이 바라니까 이때의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다.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운의 모든 것이 패망하게 된 한 여명의 사주다. 그런 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주는 을류의 신사의 정축의 기후입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4월에 생하여 등정하였으나 사는 유축을 따라서 사유축 금국을 이뤘고 또 월상에 신금이 투출하여 사주 전체가 재성으로 종자격이 성립되었다. 연간의 을목은 일주를 도울 기운이 없으니 모방하다. 목화운은 불길하고 토금수운은 발부한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한번 봐봅니다. 정화가 4월에 여기에 등장을 사실 했습니다. 그렇죠? 4월에. 그러면은 종자격의 원칙에서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4월이다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사유축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유축 금국을 한다 이거죠. 금국을 하니까 이 토는 토생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을목은 사실 논할 가치가 사실 없는 겁니다. 한 군데 뿌리가 없으니까. 한 군데는 뿌리가 없죠, 을목이.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이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이 사주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투출된 이 재성이 있다 보니까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렀죠,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합을 하고 형충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것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합을 하고 충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주 자체가 말이요 기운의 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사오림다마는 사유축합을 하면서 결국 금의 세력으로 이미 다 옹립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성이냐가 종제하는데 연간에 있는 을목은 자기 자체가 이미 살기에 앉았고 한점도 힘이 없으니까 을목이 나를 도와주는 인성인데 오히려 집만 되는 그런 한 인성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사실 나의 이제 비겁인데 나의 비겁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재성으로 합쳐해가지고 마음이 돌아붙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기댈 바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합을 해가지고 금의 세력으로 모든 기세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토론도생금에 종제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제하기 때문에 결국 재성을 따라서 재운을 기점을 해가지고 토운 그 다음에 금은 이 순이 좋다. 그걸 한 명이 되기 토는 나를 갖다가 전체 세력을 도우니까 좋고 금문은 자기의 세력이니까 좋고 수는 왕신을 설하면서 또한 여기에 자기의 금의 기운을 극한 화를 극하니까 화를 나가주기 때문에 역시 좋고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면은 종제에게 재와 인성이 같이 투출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종제에게 이때 인성이 무근하여 도저히 인성의 힘을 믿을 수가 없을 때는 왕한자의 세력을 따라서 인성의 힘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칭하여 기인종제 또는 기인치제라 하면 이와 같이 경한 것을 버리고 왕한 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경사중지법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자가 그 버릴 사자죠. 그러니까 경사 가벼운 것은 버리고 무거워진 자니까 무거운 것을 내가 취한다. 즉 힘 있는 걸 취한다.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종제객인데 인성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인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성을 버리고 내가 재성을 취하니까 그래서 기인하고 인성을 이미 버리고 종제 즉 치제라고 본다.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런데 이 기인 종제가 성립된 사주는 조업을 버리고 자수 창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처와 어머니 사이에 화합을 이루기 힘들어 처를 따르자니 어머니가 울고 어머니를 따르자니 처가 울게 되는 것으로 이 격은 문자 그대로 처를 따라서 대부의하게 되는 묘한 사주이긴데 사주 상황에 따라서 그 조화가 무궁무진하게 변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면은 사주에서 인성이 있는 경우에 그 인성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성을 따라서 말이죠. 요런 경우 이 인성을 내가 지금 밀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도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인성이 확실히 얼마쯤 돼가지고 있으면은 이 인성을 내가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성을 내가 믿고 이 자를 쫓아서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인성은 나의 엄마인데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내가 버리고 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다 이거죠. 엄마를 따라서는 내가 도저히 있는 성부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인성인 엄마를 버리고 처를 따라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엄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엄청난 욕을 들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낳아줬다고 키워놨더만은 말이지 뭐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보면은 자식이 좀 똑똑해 보니까 그만 뽑아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생산될 때 그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격이 제 관문을 만나면은 부귀를 누리고 사는데, 남명은 제명쌍전에 처현기자로 처자 영달하고, 그러면은 여명은 부영가부로 남편이 대성하고 가정이 부하여 가문중흥을 이룩한다. 그리고 식상운을 만나면은 그 식상이 비겁의 기운을 누설시켜 생재함으로 역시 부하하게 된다. 그러나 인성운이 와서 재와 서로 싸우거나 비겁운이 와서 재를 극하면은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네, 그런 얘기인데요. 식상운이 오면은 재성을 도우기 때문에 역시 좋고, 근데 비겁이 만약에 사주에서 비겁이 정화나 뭐 병화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은 화생이 토생금으로 이렇게 통만 상생시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식상이 없는 종자객보다 식상이 있으면 비겁의 운이 와도 바로 화극금 아니하고 화생토하니까, 그래서 식상이 있는 종자객이 상당히 아름답다, 그런 한 명입니다. 이 비겁이 사실은 나쁜 신이잖아요. 나쁜 신인데 그 나쁜 신을 재성으로 화시키니까, 그래서 식상이 있는 종자객이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이제 객이 정해지면은 종자객이 확실히 다른 타가 없이 정해지면은 처자가 연달하고 부영가부하고 남녀공이 사실은 좋은 객이다. 그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말로 인성운이 오게 되면 이런 틀림없이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운연선에서 강권이나 을목운이 오면은 목생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왕진금에서 볼 때 가불 목은 재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역으로 쟁제하는 꼴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비겁 만국으로 되어 있으면은 나의 재성이 올 때에 쟁제하는 거지만은 이를 금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갑을 목이 오면은 이거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쟁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큰 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종자객이 주중에서 식상을 만나면은 비단 공명을 크게 떨칠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크게 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종자객이 대기하는 비겁운이 와도 주중의 식상이 오행상생법의 원리에 따라서 비겁을 인통시켜 다시 생재케 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식상이 있으면은 설사 비겁운이 와도 말이죠. 비겁운이 와도 좋고 식상이 와도 좋고 재운이 와도 좋고 금운이 와도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상당히 운의 흐름이 좋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종자객은 일반적으로 종자객이 주중에 식상이 만약에 없으면은 학문에 전혀 취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비겁운을 만나면은 크게 흉한 일을 당하게 된댔습니다. 종자객이 식상이 없으면은 학문에 취미가 없고, 만약에 비겁운을 만나면은 이때는 틀림없이 크게 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상이 있으면은 병정화운이 와도 괜찮은데, 식상이 없으면은 이 화운이 오게 되면은 이걸 도우니까 같이 대립의 상태가 된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일반은 나를 버리기 때문에 일반이 나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는 큰 흉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종자객은 일반적으로 편친사라에서 자라나고 형제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했습니다. 편친사라에서 전체 대망국으로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인성이
이미 기신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주에서 제3만국이니까 인성이 기신이 되다 보니까 이는 편친설화에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미 비겁 자체가 비겁이 나의 기신이 되기 때문에 행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안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종제개혁이 이 성립이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과연 사주 자체가 어떻게 계획이 성립이 되었는가를 보면은 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제개혁은 행정안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인성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편친설화에서 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예, 내가 타격하다 보면 엄청나게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는데, 지금까지 내 타격에서 공부하는 방법대로 하면 인성이 용신인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보면요. 그러니까, 종하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은 이와 같이 인성이 나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종한다는 사주는 최고로 강한 그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 왕하면은 종살할 것이고, 제가 왕하면은 종제할 것이고, 식상이 왕하면은 종악할 것이고, 비겁이 왕하면은 종왕할 것이고, 인성이 왕하면은 그는 종강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일간에 내가 이미 힘을 받지 않냐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왕신을 따라간다는 거, 이거 하나만 명심하시면은,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에 합을 해가지고 전체 어떻게 국이 변하는 건지, 충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가 빠지는 건지,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과연 그러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 세력이 어느 세력으로 올인됐는지,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답은 의외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력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